네, 안녕하십니까. 연기자 김병철입니다. 야, 이 자식들아. 지금 니들 때문에 FP콘 1급 발령됐어. 전쟁 나게 생겼다고 이제. 그 자가 바로 왕이며 가장 위기는 기회라고 했어. 여기 스카이캐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가문의 전통을 중시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남편 죽었다고 거짓말 치재 문제고 이럴 때만 뭐 아쉬운 척이야. 참고로 그런 거는 다른 윈년차 레이턴트한테 전화해. 아니 우리 뭐 말 그대로 요즘 정수기 누나 남편. 네, 그죠? 닥터 차정숙의 인기의 부부를 연달아 모시게 됐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엄정화 씨를 모셨고. 오늘은 이제 김병철 씨를 모셨는데 JTBC 역대 시청률 순위 3위가 스카이캐슬. 네. 그 뒤 4위를 이제 닥터 차정숙이 바짝 쫓고 있는데 우리 그 뭐 말 그대로 이런 것을 우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병철이가 병철이한테 도전하는 느낌이다. 네.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돼가지고 네. 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 아니 근데 사실 병철 씨는 이제 수줍음이 굉장히 좀 많은, 그죠? 의외로 또 수줍음이 좀 많으세요. 예, 좀 낯이 약간 가리고. 아, 그래요? 예, 약간 어색한 상황에서 좀 얼어붙는 면이 있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고, 네, 좀 뭐 리액션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강기용 씨 결혼식 때 맞아. 사회 보셨잖아요. 아니, 제가 봤어요. 봤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결혼 사진 찍는데 단체 사진. 네. 제가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쭈뼛대고 있는데 선배님이 이리 와 옆에 서 그래가지고 맞아. 옆에 서서 사진 뒤에 자꾸 한 발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리 오라고 그래서 같이 좀 병철 씨 맞아 옆에 있었네요. 네. 아니 정숙이 누나 남편이라고 이제 계속 또 얘기를 했지만 요게 이제 그 극 중에 이제 비겁하고 좀 치졸하고 얄밉고 나쁜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도무지 미워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요즘 정수리에 머리가 자꾸 빠져서 알잖아 부작용. 잠잠해. 뭐 이렇게 여자가 되는 건가 그러면? 아니야, 남자 될 거야. 남편이요? 죽었어요. 이게 뭐 연일 기사도 굉장히 좀 뜨거워요. 김병철 왜 미운데 예쁜가? 허술하고 여린 마성의 한 남자. 이런 수식어 좀 어떻습니까?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고 사실 그런 정도로까지 평가를 해주실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도 나쁜 면만 있다고 그건 생각은 아니다. 안 하고 있어서 좀 다른 면모들을 좀 발견해서 연기에 반영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 본능 같은 게 좀 네, 보호 느껴진다고 본능.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도 뭐 주변에서 뭐 그 인기를 실감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솔직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감할 때는 시청률 숫자를 볼 때 정확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그게 있어요. 아, 김병철 씨. 그렇군요.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뭐예요? 모임 때문에 가끔 이제 지하철을 제가 이용을 하는데 지하철 탔는데 마스크 쓰고 탔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지? 좀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눈치를. 근데 이렇게 가려도 김병철 씨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게요. 근데 많이 알아보시지는 못하세요. 그죠. 저희들도 이제 마스크 쓰면은 조세호 씨는 알아보더라고. 바로 알아볼 것 같습니다. 조세호 씨는 알아봐요. 예전에 한참 상대적으로 체구가 나갔을 때는 이쪽 보고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이쪽 살을 보고 저 조세호 씨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약간 후방 40도에서 봐도 어떻게 하셨네. 이거 턱살이 조세호 씨 같아서 하고 약간의 제 체구가 좀 자기만 하니까. 알아보세요. 예. 어떻습니까? 누나 정숙 씨는 좀 현장에서 좀 어떤 누나였는지. 원체 좀 밝은 분이어가지고 현장에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요? 예, 현장에 있으면 그 분위기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지고 스태프들도 웃는 얼굴로 작업하고. 김병철 씨 있으면은 좀 김병철 씨 있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뭐 자기 각자 할 일 열심히 하고요. 그런 편이었어요. 김병철 씨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저요? 네. 저는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러고 싶은데 네, 그런데요. 분위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김병철 씨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혜성과 같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꾸준히 어떤 그 필모를 쌓아 오셨겠지만 저희들은 약간 그 파국이다. 예, 이 이후로 김병철 씨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에 싹 들어왔다는 얘기죠. 보아라. 결국 파국이다. 요게 이제 지금까지도 애칭이 파국으로 불릴 정도로. 뭐 이거 패러디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인기 어머니가 좋아. 국을 주시면서 자 파국. 유재석의 파국으로 원한다. 파국이다. 박충환 여기가 그 여기가 파이스다. 그때 파국 뭐 여기다 하면서 파국이다. 예,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도깨비의 빌런이자 최종 보스 박중원 역을 했었는데 백성 위의 왕, 왕 위의 신, 그 신이 김신을 일컫는다 합니다. 반역죄인의 시신을 수습하지 말라. 그 정도가 저자의 가치다. 너나 900년의 세월이다. 그깟 물의 거물은 나를 못 뺀다. 이 당시 이제 보라색 혀와 입술기 굉장히 그 좀 강렬했었어요. 네네. 그 당시 요 분장도 좀 화제가 좀 많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되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아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어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게 식용색소 같은 거로 이 안을 다 물들여야 돼서 원래는 검은색이거든요.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 놓으면 이게 뭐 입안에 있기 때문에 약간씩 탈색이 그렇죠. 되면서 예. 보라색으로 좀 보인 거예요. 오히려 보라색이 더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무서웠어요. 보라색이 더 무서웠어요. 아, 그랬군요. 예. 어떻게 처음에 얘기를 들었냐면 처음에 뭐 간신으로 좀 나와보고 환생한 어떤 역할로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잠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약 좀 특별 출연 같은 느낌으로 잠깐 초반에 잠깐 나오니까 촬영하다가 이제 거의 막바지쯤에 그 간신 캐릭터를 다시 등장시키기로 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다. 주인공들하고도 막 계속 뭐 해야 된다. 에?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들어가지고 일단은 좋았고 근데 메이크업한 모습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무시무시하면서도 좀 센 느낌이 저한테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는 면도 있었고 이 눈 아이라인을 막 그리고 그러니까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쁘게 재미있게 촬영을 했습니다. 진짜 천상의 신이라던 줄 알았더니 지휘관은 영창 가고 아주 부대꼬라지 잘 돌아간다. 오늘이 그날인갑다. 제삿날. 형님 지고 가요. 김은숙 작가님의 남자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예,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작가님은 좀 뭔가 우리 김병철 씨에게 이런저런 얘기 좀 하시나요? 아 저한테 직접 하셨다기보다는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뭐라고 들어요? 이 연기자가 연기하는 게 예상 밖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가 없었던 자리에서 다 주인공들이 있고 감독님 있는데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거 게 찐이야. 전해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전해 들으면 기분 진짜 좋잖아요.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죠. 믿고 쓴다. 예, 우리 또 김은숙 작가님이 우리 김병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믿고 쓰시는 거죠. 예.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예. 여기 또 애교가 있으시네. 해봤습니다. 아니 그 우리 병철 씨가 이제 김은숙 작가님의 세심한 진 면목을 본 적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 회식 자리에서 그 저 한쪽에 장병 역을 맡으신 배우분들까지 상담을 해주신다고. 그 군인 역할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네. 고정적으로 출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회식 자리에서 어느 순간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모습 보면서 와 이분이 대본을 보면은 작은 역할 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개성을 부여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섬세하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디테일함이 나오시는 거죠. 이 데뷔가 혹시 언제입니까? 저는 2001년에 세자매라는 연극으로 데뷔를 했고요. 연극으로 데뷔를 하셨군요. 예, 영상은 2003년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첫 영화였습니다. 본 것 같아요. 예, 사투리 하면서 예. 한국 시대 얘기. 맞네요. 김병철 씨 거기 계셨네요. 네네. 저는 신라 측의 첫. 안 돼. 세 나라 중에 찍어. 찍었어요. 안 돼.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단체업이어가지고 예. 백제 쪽에 가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엿듣고 예. 저쪽에 가서 김유신 장군에게 알려주고. 맞아. 거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바로 요거요. 알겠지?
깨백이가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 한 그 기억들 하고 있겠지?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 하라고 단단히들 일러. 그랬습니다. 머시기 할 때꺼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워낙에 제가 좀 미숙하다 보니까 연습을 좀 더 해볼까? 뭐 이런 강박처럼 좀 그렇게 했었죠. 숙소 뭐 모텔이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밤에 다음날 할 거 좀 연습을 계속 했어요. 휴식 시간에도 옆에 조 감독님이 좀 쉬어, 괜찮아. 그런데 제가 불안해서 막 연습을 계속 그 소리로 하다 보니까 목이 잠겨버려가지고 촬영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연습한 게 좀 그 소리가. 그런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열심히 촬영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대사가 조금 기억이 납니다. 깨백이가 나가 거시기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거시기를 어떻게 해?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게 톤이 되게 높거든요. 이런 거를 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극을 하시다가 이게 한편으로는 지금 한 10년? 10몇 년? 예, 10몇 년이죠. 그죠. 이 시간을 좀 어떻게 좀 버텨내셨는지. 뭐 드문드문은 작업을 계속 했었고 예. 뭐 작업이 없을 때는 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단편 영화 작업도 하고 뭐 연극 작업도 하고 그때그때 해야 될 일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또 저 그런 걸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봅니다만 그 당시에 또 이제 수입이 좀 있어야 네. 이게 또 생활을 또 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이 기본적으로 좀 어떻게 좀 생활을 하셨는지. 부모님 댁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월세나 이런 거 그 부담은 좀 덜 수 있었고 예. 그리고 알바 같은 거 하면서 그러면서 뭐 좀 용돈 벌고 무슨 알바를 좀 하셨어요? 저 알바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연극 교실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수업을 종결시키고 나왔죠. 이제 연극 교실이니까 학생들 좀 자발성을 끌어내려고 놀이 수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네, 아이들 막 근데요? 소리 지르고 막 비명 지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아이들한테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니들 뭐하라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막 이러더라고. 저도 좀 놀래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수업이라고. 알고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놀고 있는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나중에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오셔서 수업 없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뭐 이거 뭐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사실상 상대적으로 좀 늦게 대중들에게 좀 알려지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래서 뭐 방과후 활동 선생님을 했던 것도 막 선생님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무대 감독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무대 감독 일을 할 때인데 무대에서 그 퍼포먼스를 막 하는데 연기자가 쉐이빙 폼 있죠. 네. 이게 소품으로 필요하다고 저한테 사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걸로 이제 글씨를 쓰는 거예요. 하얀색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쉐이빙 폼을 사다가 줬는데 막상 무대에서 딱 그걸 쏘았는데 하얀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흔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흔들어야 되는데 막 흔들더라고요.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쉐이빙 젤이었어요. 그래서 글자가 안 나와서 정말 이렇게 한 다음에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하얀색을 만들어서 글씨를 썼거든요. 좀 다른 걸 좀 알아보려고 했을 때도 좀 실수를 하게 되고 일이 좀 안 풀렸구나.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끔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좀 됐는데 집안에 눈치가 좀 보이거나 좀 그럴 때도 좀 있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있죠. 네. 한번 아버님이 그 이가 안 좋으셔서 네. 치과 치료를 받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분 아드님이 치과 의사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싸게 치료를 받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처음에 든 생각은 그 아드님께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대신 정말 역할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 좀 일부러 위축되기도 의도하신 건 하고. 아니라 좀 가시방석이죠. 제 느낌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생각해보고 하자면 어떤 면은 일부러 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곤란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
돈도 잘 못 벌고 아니면은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의식적으로 좀 안 보고 뭐 그러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길을 생각하기에는 이미 제가 했던 일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달성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좀 더 컸었기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어쨌든 이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말 그대로 김병철표 연기가 빛을 발했을 것 같은데 태양의 후예가 38.8, 도깨비가 20.5, 미스터 선샤인이 18.1, 스카이캐슬이 23.8. 야, 이거 진짜 작품을 고르는 성관이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뭐 우연찮게 그런 자리에 좀 있게 됐던 것 같고 네. 대본을 좀 제가 흥미를 느끼는 대본을 좀 선택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대본을 선택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결과를 감사하게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 인생의 캐릭터라는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김병철 씨. 도깨비의 파국이 박중원, 그리고 스카이캐슬의 차민혁, 닥터 차정숙의 서인호. 저는 야 이거 고르기 어렵네요. 아 그러게요. 진짜 어려운 어려워요. 보통은 다음 작품 캐릭터라고 대답을 하는데 네. 하나를 골라보자면 그래도 최애 근작을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인호. 예, 왜냐하면 네. 사실 저는 부담감이 좀 있었거든요. 좀 해야 되는 역할도 좀 많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닥터 차정숙의 서인호. 좋아요. 저는 뭐 다 좋지만 역시 파국이죠. 파국이다. 자, 차기작으로 두 편의 작품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김은숙 작가님 작품과 닥터 차정숙의 정렬한 작가님의 작품. 이거 어렵다. 네, 뭐 어렵지만 선택하세요? 네, 예. 이게 연속되는 것보다 뭔가 환기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다른 스타일을 섞어서 이번에는 김은숙 작가님, 다음엔 정유랑 작가님, 그 다음엔 또 다른 작가님. 야, 네. 역시 또 은숙이 누나 선택을. 예. 그게 이제 작가님들께도 좀 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아요, 방법이지 좋아요. 않을까. 차기작으로 두 편의 작품이 앞에 놓여 있다면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와 갱스터 액션 누아르.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김병철 씨 요걸 줄 알았어요. 바보 같은 사랑. 바보 같은 사람. 왠지 잘 어울려요. 지고지순한. 아니 그 욕심나는 역할 한번 또 여쭤볼게요. 네. 태양의 후예 유시진 씨, 도깨비의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초의 이병헌 씨. 자 하나를 한번 골라보죠. 네. 저는 유시진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태양회를 제가 출연했지만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태양의 로맨틱 코미디라고 해야 될까요? 차정숙 하면서 어떤 그런 중년 로코의 가능성을 엿보지 않았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년 유시진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은 뭘 해보고 싶으세요? 전 뭐 공유예요. 왜요? 공유랑 일단 좀 관계가 있고 무엇보다 일단 도깨비 왠지 좀 실제 도깨비는 이렇게 생기지 네. 않았을까요? 약간 느낌 맞아요. 맞죠? 현실적으로. 네, 실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셋 다 도깨비예요. 우리 맞습니다. 현실 도깨비는 우리야. 맞습니다. 안 그래요? 맞아요. 내 얼굴 중에 가장 좀 마음에 드시는 어때요? 좀 우리 병철 씨는. 저는 저의 주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름이 많은 근데 연기자들이 진짜 내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있어요. 그 매력이 있다니까 병철 씨. 그렇죠. 예. 그 뭔가 다가가기 힘들 것 같지만 다가오게 만드는 그 푸근함이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왜 웃으세요? 또 말 나도, 놓고 웃으면 나도 어떡해요? 모르게 푸근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단어 말고는 없을까? 푸근함. 나를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푸근함 말고 이 사람에게 확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차정숙에서도 제가 서인호 역할 한다고 하니까 두 여성이 좋아하잖아요. 맞아. 도대체 왜 좋아하는 겁니까? 다들 연기자분들부터 해서 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얼굴을 빤히 보시면서 아니 주세요. 근데 사람의 매력이 있으면 그거랑은 달라. 맞아요. 그거랑은 다른 거야.